자, 오늘은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잠깐 다뤘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항등식과 이제 방정식을 한번 구분해 볼 텐데요. 항등식이라는 거는 어떤 주어진 식에 어떤 특정 문자가 있을 겁니다.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자가 정해져야 되고 그 문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예제를 보면서 그게 이제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항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어떤 이제 특정 문자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 방정식도 어떤 문자 값에 따라 그 문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 그걸 이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정식도 어떤 특정 문자가 정해져야 되겠죠. 자,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첫 번째는 항등식이죠. 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좌변과 우변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x-1의 제곱을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해 본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이제 같아지죠. x에 대한 좌변과 우변의 값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x 값에 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는 방정식이 되겠죠. 얘는 x가 2일 때만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쵸? 요 놈이 4x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문자에 2라는 값에서만 참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는 방정식이 되고, 요 등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요 x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는 요 해를 구한다. 참이 되게 하는 문자의 값을 구한다. 그게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죠. 자, 요런 거는 기본입니다. 자, 요 항등식의 이제 정의를 위해서 항등식의 이제 성질을 배울 것인데, 어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이런 특정된 문자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식들이 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x의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x에 뭐 어떤 값을 뭐 1을 넣고 2를 넣고 뭐 100을 넣고 뭐 마이너스 뭐를 넣더라도 0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뭐가 돼야 되겠죠? 자, 둘 다 0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뭐 이거를 굳이 뭐 증명을 한다면 x에다 뭐 1 집어넣고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1 집어넣고 0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기 위해서 이 a, b 값을 뭐 연립 방정식을 풀면 이게 a 0, b 0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x 플러스 b랑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가 서로 같다면 좌변의 x의 개수와 우변의 x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될 것이고, 또 좌변의 상수와 또 우변의 상수도 서로 어떻다? 같아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자, 2차식도 이제는 똑같이 요 1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항등식에서는 어떤 문제 형태가 출제되냐면 요 이제 미정계수법이 이제 출제가 되죠. 이제 미정계수법은 요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주어진 등식의 미지의 개수, 어떤 정해지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죠. 미정계수법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문제에 어떤 특정 문자가 주어집니다. 특정 문자. 요걸 예전 2번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 텐데, 얘도 쭉 보면 등식 이거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어떤 특정 문자가 주어졌죠. 얘도 이제 문자는 많죠. a도 있고 b도 있고 x도 있지만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특정 문자가 반드시 주어지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문자를 기억하면서 미정계수법을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제는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은 이제 말 그대로 좌변과 우변의 같은 차수의 개수끼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지금 개수비교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의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그다음 상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개수비교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대입법인데, 수치대입법은 말 그대로 항등식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적당한 수가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적당한 수는 보통 어떤 거냐면 곱의 인수를 0으로 만드는 값. 어떤 곱의 인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적당한 수를 대입했을 때 어떤 인수가 0이 된다. 그러면 그 인수를 포함하고 있는 항이 전부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식이 그 항등식이 굉장하게 심플하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미정 계수를 상당히 쉽게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수치대입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수비교법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쭉 전개해서 노가다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수치대입법은 어떤 수를 대입할 것인지, 어떤 수가 적당한 수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수치대입법은 다음 시간에 배운 요 나머지 정리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개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x에 관한 내림차순, 자, ax, bx가 있네요. 그렇다면 자, a 플러스 bx가 될 것이고, 상수항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x에 관한 1차식의 계수를 비교해 볼까요? 계수 비교. 얘는 지금 a 플러스 b고 얘는 뭔가요? 자, 1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1이 될 것이고, 얘는 상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고 얘는 상수가 없네요. 따라서 여기 이렇게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0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인 a, 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식에다가 2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한번 구해보고 밑에서 이제 수치대입법으로 구하는 값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요 두 식을 한번 더해야 되겠죠. a를 소거할 거니까 더한다면 얘는 자, 마이너스 b는 자, 2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b는 뭐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요 마이너스 1을 요 식에 대입, 자, 여기다 넣어볼까요? 아, 그렇다면 a는 뭐가 되나요? 자,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수치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말했죠. 어떤 게 수치 대입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수이냐? 인수를 0으로 되게 하는 값, x-2를 0으로 하게 하는 값, 뭐가 있을까요? 2가 되겠죠. x에다 2를 대입한다면 얘가 이제 0이 됩니다. 0. 자, 그러려고 우리가 2를 대입한 겁니다. 2를 넣으면 얘는 이제 0이 돼버리고, 여기에 이제 2가 대입되니까, 자, 마이너스 b는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b는, 자,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 x-3이 있죠. 얘가 지금 x 대신에 3을 대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서 저를 0으로 만들어 주세요. 식을 간단히 해주세요. 자, 3 집어넣으면 저쪽은 a가 될 것이고 바로 3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a는 3으로 구해지죠. 자, 우리가 계수 비교법은 좀 번거롭고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수치 대입법은 어떤 수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미정계수를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수치 대입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항등식은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대입하더라도 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라고 표현될 수 있고, 어떤 x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뭐 x값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표현되는 형태거든요.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볼 것인데, 다음 등식 이것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k값에 관계없이. 우선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x에 대한 항등식이었는데 얘는 특정 문자가 k입니다. k. 이 얘기가 뭐냐면 다음 등식은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얘는 지금 이제는 그런 의미고, 여기에서는 이 등식은 k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kx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ky 플러스 자 2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자, k들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 k, 자, 여기 k, 여기 k 있죠. 자, k가 주인공이죠. k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자, 계수들은 x,
자,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남은 애들은 누구죠? k가 없는 아이들.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가 아닌 개수들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될 것이고 얘도 뭐가 돼야 되겠죠? 0이 돼야 되겠죠.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x와 y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은 이제 여러분들 맡길 거고 이제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이제 배운 거는 이제 항등식이고요. 항등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문자, 그 문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미정계수법에는 이제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수치대입법이 훨씬 더 중요하며 이제 수치대입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에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